자, 이렇게 요 앞에 그림처럼 삼각형이 있고, 그 삼각형에 접하는 원이 안쪽에 내접원이 있고 이제 외접원이 있어요. 그 내접원인 경우에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내접원을 그리는 방법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외접원을 그리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삼각형은 어떤 특정한 규격에 정해져 있는 삼각형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임의의 아무 삼각형이나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외접원인 경우에는 요 각 변에서 각각의 변에서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을 올려서 그 선들이 만나는 지점이 이 외접원의 중심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내각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보통 요 한 변에 수직 이등분선들을 모아서 이 중심을 구한 다음에 이 중심하고 요 꼭지점의 거리가 이제 이때는 같아지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원을 그리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간단하게 하려면 일단 제가 삼각형을 하나 그려 보겠습니다. 자, 크기를 아무 삼각형이나 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일단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자, 이런 삼각형이 있다고 치고, 자, 이 삼각형의 외접원을 그리는 거죠. 이런 경우에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건 내가 외접원을 그리긴 그려야 되겠다, 그럼 잘 모르겠다 그러면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이제 원을 하나 그리고, 원을 하나 그릴 때도 이렇게 쉬프트 키를 누르면 정원이 되죠. 이렇게 대충 그린 다음에 일단은 겹치면은, 이렇게 겹치면은 뒤에 도형이 안 보이니까 요거를 예를 들어서 크기를 누른 다음에 요 채우기에서 약간 투명하게 이렇게 해주면 뒤가 보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좀 보기가 쉽죠.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뭐 원을 이렇게 그려요, 적당한 크기로. 그래서 대충 맞을 때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저기 조금씩 하고 있는데 뭐 대략 이렇게 맞죠. 그래서 이제 맞았다고 치고, 이거는 11.1짜리 지름이 원이 만들어진 건데 대충 이렇게 하고, 아, 이거 그 외접원이다 이렇게 뭐 표시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할 때는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비교적 조금이라도 정밀하게 이렇게 만들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해보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요 삼각형을, 똑같은 삼각형 복사를 해서, 자, 이 경우에는 요 11.1짜리인데 자, 이 경우는 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작도에서 일단은 요 밑변에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요 빗변에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서 그 만나는 지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 되니까, 일단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거는 이 삼각형의 밑변에 수직 이등분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하나 복사를 하고요. 항상 이렇게 복사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삽입을 하나 눌러서 선을 그려도 되지만 저는 이렇게 이런 데 도형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밑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죠. 그러면은 항상 정확하게 이런 숫자를 대입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움직였을 때 나타나는 빨간 점선의 안내선을 항상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되면은 경계선도 맞고 왼쪽에 부분도 정렬이 된 거죠. 그럼 얘는 이 사각형의 오른쪽 부분은 이 삼각형의 가운데로 가면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움직이다 보면, 자, 움직이다 보면은 걸리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를 클릭하다 보면 요쯤 가면 걸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갖다 대면은, 자, 이렇게 딱 빨간색 점선이 찝히죠. 이 상태도 멈추고 그때 이거를 이렇게 옮겨줍니다. 그렇죠? 이것도 만약을 대비해서 뒤를 보기 위해서 색깔을 조금 옅게 해주고, 자, 이렇게 하고 이걸 위로 올려요. 뭐 처음부터 여기서 맞춰도 상관없지만 키를 일단 맞춰봅니다. 그러면은 요 선이, 여기 지금 만나는 이 선이 요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되는 거죠. 요 지점이. 그러니까 선 하나로 그리지 말고 단일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요 삼각형을 도려내서 이걸 움직이게 되면 요 사이즈 외곽으로 조절점이 생기기 때문에 빨간색 안내선, 빨간 점선의 안내선을 만들어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 자, 이것도 이제 하나 복사를 해보고, 자, 이 삼각형에서 요 바깥의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이 선택되어 있다는 거는 요 분홍색 조절점을 또 보면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요 사각형을 클릭한 거예요. 자, 다시 이거를 먼저 클릭해야 돼요. 삼각형을 먼저 클릭하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요 사각형을 클릭하면 요 사각형이 씌워진 겁니다. 순서가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먼저 선택된 거에서 나중에 선택된 부분만큼을
빼버리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쉐이프 형식을 누르고 도형 병합에서 빼기를 눌러줘요. 그럼 이게 하나 남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이거를 카피해서 여기에 붙여넣어 보면 정확하게 요 위치에 하나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조절점이 이렇게 생기면서 움직이면은 이게 빨간 점선 안내선이 생기면서 정확하게 위치를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가로 세로로 안내선이 다 나오면서 정확하게 위치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수직 이등분선이 만들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만들어진 거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는 여기에서부터, 그러니까 선을 여기 세 개를 달 필요는 없죠. 두 개만 만들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맞는 거니까 이 부분만 구하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일단은 바로 여기 이 빗변에 직각인 선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그리는 게 어려워요. 선 자체는 이 선을 그린 다음에 이쪽에 선분을 그려서 한번 해보게 되면 이렇게 선분 하나 그린 다음에 이것도 색깔을 한번 바꿔보죠. 선분 하나 그려서 이렇게 갖다 붙게 한 다음에 여기 진한 색이 되면은 딱 붙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선을 회전해서 오른쪽으로 90도 회전하면 이게 직선이 돼요. 그렇게 해서 수직선은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정확하게 요 가운데 위치시켜서 쓰는 게 나중에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도형을 그리는데, 자,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 이 선에 일단 중점을 구합니다. 이 선의 중점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그러면, 자, 이 삼각형 있죠. 요거를 하나 복사합니다. 똑같은 거를. 자, 복사를 하고 일단은 여기다가 사각형을 하나 그려줘요. 이렇게. 자, 이것도 색깔을 또 이렇게 해보고, 사각형 어떻게 그리냐면 여기에서 요 꼭지점에 딱 접하게끔 딱 돼야 돼요. 근데 이것도 빨간 안내선이 이렇게 여기에서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요 꼭지점하고 이 사각형의 수직선이 만나는 지점을 딱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는 항상 선을 하나 그리고, 자, 이거를 여기다 일단 갖다 대요. 꼭지점에. 그럼 파랗게 되죠. 그럼 이거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리다 보면 요 수직선이 하나 생겨요. 이 점이 자동으로 이렇게 갖다 대면, 마우스를 이렇게 올리면 여기를 또 갖다 클릭하면 요 점이 생기죠. 그러면은 이 꼭지점을 관통하는 수직선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선하고 이 도형을 맞출 수가 있게 된 거죠. 이제는 이렇게 하면은 빨간 안내선이 생기죠. 이렇게. 이게 맞춰진 거죠. 그 다음에 요 아래쪽 키를 맞춰주고 위쪽 키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맞춰줍니다. 그럼 이 도형을 그린 이유는 요 뒤에 있는 삼각형의 빗변이 이 사각형의 대각선이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쪽으로도 대각선을 그리면 요 대각선 크로스가 되는 요 지점이 바로 중점이 되는 거죠. 요 대각선을 나누는 중점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각형을 관통하는 요 중심점을 찾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삼각형을 그리는 게 좋아요. 자, 삼각형을 그려서 여기도 색깔을 살짝 바꿔보면은, 자, 이렇게 갖다 대요. 그러면 여기가 딱 붙었어요. 그럼 얘를 가운데로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대충 얘는 가운데가 이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움직이다 보면 가운데가 맞출 수 있죠. 자, 이것도 다른 도형들하고 이 경계선들을 공유하면 빨간 안내선들이 이상하게 만들어지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갖다 대고, 자,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요 가운데 부분까지 가야 돼요. 자, 빨간 선이 어느 순간에 생깁니다. 잘 안 되면 이렇게 움직이면은 빨간 선이 생기죠. 금방, 자, 다시 볼게요. 자, 생겼죠? 그러면 여기 이제 가운데로 맞은 거예요. 그러면 얘를 왼쪽으로 맞춰주면 왼쪽만큼 크기가 된 것도 없고, 얘를 올려줍니다. 위로. 그러면 중간 어디까지 가야 되겠죠? 중점이 한 이쯤에 있으니까 이거를 위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중간 어디인가 맞아요. 그 대신 여기가 흐트러졌죠? 그럼 다시 잡아서 맞춰주면 되는 거고, 요 조절점을 움직여서 직각으로 만들어주면 요 모양이 하나 완성이 된 거죠. 이 모양이.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다가 쓸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카피해서, 자, 여기에다가 아까 만들어 놓은 이걸 다시 쓰죠. 자, 여기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그럼 얘를 여기다가 갖다 붙이면 되는데, 이게 어디쯤 가야 정확하게 딱 이 선이, 요 지점이 만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요거를 카피해서 회전을 시킵니다. 좌우로. 그러면 얘는 이쪽에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안내선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쵸. 이렇게 되면은 요쪽을 맞추는 게 아니고 요쪽을 맞추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거를 갖다 맞추면 정확하게 그 해당 위치에 이 삼각형을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뺍니다. 그러면은 요 선이 하나 있고 이 선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만나는 점이 중점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요 만나는 요 꼭지점이 이 대각선, 이 빗변의 가운데 점이라는 거는 확실하지만 이 또 작은 삼각형의 빗변이 이 큰 삼각형 빗변의 90도 수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수직선은 아니거든요. 자, 그러기 때문에 요 빗변에 수직인 선이 이 점을 통과하는 도형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고, 요거는 이제 선이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를 복사를 하고, 자, 이거 전체를 한번 복사해 보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이거를 이 도형을 하나 만들고 얘를 회전을 시켜요. 90도로 오른쪽으로. 그러면 얘는 이 선이 요 선에 90도가 된 거죠. 그럼 여기를 이렇게 갖다 맞춰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선들이 다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런 걸 맞추기가 쉽겠죠. 이렇게 맞추고, 그러면 요거를 똑같은 거를 하나 이쪽에다가 맞추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맞추면은 이 두 개의 삼각형이, 자, 이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요거를 움직여 보게 되면, 자, 이거는 좀 색깔이 진하니까 잘 안 보이죠. 자, 이렇게 하면은 요 밑에 아래쪽에 있는 게 진짜 선인 거죠. 그러면은 실제 삼각형은 이 삼각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요 아래로 요 잘려진 이 삼각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 거에서 두 번째 거를 클릭하고 쉐이프 형식에서 빼기를 하면 되겠죠. 빼기. 그러면 요 삼각형이 남는 거예요. 그럼 다시, 자, 이거를 다시 한번 활용해서, 자, 이 삼각형이 아니고 이 삼각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카피하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 정확하게 위치를 잡기가 이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쪽 삼각형, 요 작은 삼각형 있잖아요. 이거 있고 요 삼각형 피하고, 그러면 여기 정확하게 그 자리에 붙여넣게 됐으니까 이거를 좌우 대칭시켜서 오른쪽으로 갖다 붙인 다음에, 이거를 지금 기준으로 삼으려고 이쪽에 갖다 붙인 겁니다. 이거를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위치를 시키면 제대로 위치가 된 거예요. 그럼 이거를 빼버리면 요 삼각형하고 여기 이 만나는 요 점에서부터 내린 게 이제 직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직각이 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삼각형하고, 자, 이 삼각형하고 처음에 여기 있었던 요 삼각형, 이 삼각형은 이제 다른 삼각형입니다. 그렇죠. 보면은 다른 삼각형이죠. 요 작은 게 원래 직각선을 우리가 외접본을 만들 때 필요한 수직 이등분선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요 선하고 이 선이, 요 선하고 이 선이 만나는 요 지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은 이거 정확하게 요 지점을 우리가 딱 집을 수가 없거든요. 도형상 여기가 사각형으로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그 때문에 제가 여기 하나를 더 만들었고, 자, 이제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 사각형이 필요합니다. 요거를 갖다 놓고, 자, 여기서 붙여넣어요. 그러면은 요 사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교차되는 요 작은 삼각형이 필요한 거겠죠. 그럼 이거를 클릭하고 Shift 클릭 요거를 해요. 그 다음에 도형 병합에서 교차 부분을 클릭해주면 요 작은 삼각형이 나오죠. 그러면 작은 삼각형은 이 높이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높이가 만나는 요 지점, 이게 바로 중점이 됩니다. 요 지점이.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이 중점에서부터 이 꼭지점에 이르는 길이, 선분의 길이를 알면 이 원의 전체적으로, 여기 이제 원의 반지름이 될 테니까 그거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알아내야 돼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 자, 삽입해서, 자, 도형에서 선을 하나 그립니다. 이번에 선을 그리고 또 색깔을 좀 바꿔보고, 그럼 여기서는 여기다 갖다 대면 여기 정확하게 갖다 붙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갖다 대면은 이쪽에 우리가 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점을 이렇게 갖다 붙습니다. 파랗게. 그러면 이게, 이거를 복사해 보면
이게 우리가 알고 싶은 원의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이 반지름이 얼마냐? 이거를 클릭해 보게 되면 요 지름이, 그러니까 요 길이가 요 도형의 속성에 5.05, 2.2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도 자, 높이가 5.53이라는 거는 이 직선의 실제 현재 길이는 모르겠지만 얘는 지금 요런 네모칸에 들어가 있다라고 전제하는 거거든요. 실제 이 길이가 아닙니다. 이거를 잡아서 돌리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그 길이가 다 깨져 버려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가 5.05고 이쪽이 너비가 2.23이라고 하는 사각형의 대각선 길이가 이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불편하지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합니다.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다양한 도형을 그릴 때 이런 접선이라든가 다양한 각도의 길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정확한 길이를 파악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항상 하듯이 이런 접점들, 이렇게 빨간색 안내선들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컴퓨터가 위치를 딱 잡아주게끔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길이를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그러면 뭐 수월하면 암산을 해도 되지만 그 피타고라스 정의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이 계산기를 부르고 자 5.05죠. 5.05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2.23 2.23의 제곱을 했어요. 그래서 30.4574가 나오고 이거의 제곱근을 구해야 되겠죠. 루트를 씌우면 5.52가 되죠. 소수점 둘째 자리이기 때문에 5.52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 5.52는 언제 쓰는 거냐? 바로 원을 그릴 때 쓰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거는 이제 반지름이니까 곱하기 2를 해야 되겠네. 그러면 11.04가 되는 거죠. 그러면 11.04짜리 원을 그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씌우면서 Shift 키를 누르고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크기를 봤을 때 가로 세로 비율을 고정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11.04 엔터. 또 원이 그려지죠. 그러면은 얘를 또 도형을 채우기 위해서 색깔을 구분하기 좋게 만들어 주고 이게 갖다 붙이는데 자, 요것도 이제 복잡하니까 다시 컨트롤 D를 눌러서 이런 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다 빼고, 그러면 이거를 할 때 이거를 가운데다가 집어넣는데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중심이 딱 발견이 되죠. 빨간색 안내선으로. 거기다가 갖다 대면 삼각형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처음에 만들어 놨던 이 원본 삼각형 이거를 카피해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 원을 카피해서 붙여놓으면은 완성이 된 거죠. 이 삼각형도 채우기 없음. 그러면은 비교적 정확하게 외접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눈대중으로 만들었을 때는 이게 우연히 같을 수도 있지만, 자, 처음에는 이거를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대충 원을 눈대중으로 맞춰서 했을 때, 그러면 얘는 11.1짜리가 나왔고, 얘는 11.04짜리가 나왔죠. 이 정도면은 충분히 오차로 우리가 인정해 줄만 하죠.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잘 그린 거죠. 잘 그린 건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라도 좀 크게 그리거나 아니면 다른 도형하고 결합하거나 그러면 좀 정밀한 수치가 필요할 때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그리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외접원을 그린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힘들게, 이것도 뭐 금방 하다 보면 힘들진 않습니다. 금방 딱딱딱 하면은 뭐 몇 분 안에 끝나긴 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그리지 않아도 뭐 외접원을 그리는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쓰면은 굉장히 편리하지만, 일단 파워포인트에서 도형들을 이렇게 다루는 거구나 라는 거를 연습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이 선은 같은 거를 우리가 수학 시간에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걸 카피해서 여기에서 요런 선들이 중요한 거겠죠. 그러면 여기 선택창에서 이 연결선 이거를 이제 선택되면은 이거를 카피합니다. 컨트롤 C 눌러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그러면 여기다가 이 선이 붙여지죠. 뭐 교재나 강의 자료를 만든다고 하면 자 이렇게 해서 쓰면 되고, 이거를 또 카피해서 이렇게 하면 여기다 딱 갖다 붙을 때 이렇게 파란색 점이 진하게 되어 있어야 정확히 붙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점끼리 안 붙죠. 그럴 땐 이거를 클릭해서 이동시키다가 딱 맞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이 접점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편하고, 컨트롤 D를 눌러서 이 경우에도 이렇게 해서 중심을 왼쪽
그걸 맞춘 다음에 요거를 잡아서 동그라미를 잡아서 여기에 요 삼각형에 여기 삼각형에 점에 맞게 이렇게 맞춰주면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만약에 수직선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삼각형 만들어 놓은 게 있었죠. 여기에서 이것도 클릭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쪽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카피해서 붙여넣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정확하게 선을 그리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선을 하나 카피해서 자,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쪽에 맞춰주고 얘도 이렇게 해서 이쪽에 맞춰주면은 선이 여기서 직각선이 수직선이 만들어지겠죠. 아까도 삼각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삼각형들을 다 여기 갖다 쓰고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도형을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뭐 로고를 제작하거나 여러 가지 기하학적인 모양들을 만들 때 응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